자, 상대 속도가 뭐야? 그러면 반드시 관찰자가 정지해 있으면 안 되고 얘가 운동을 해야 돼요. 관찰자가 운동을 했을 때 내가 바라본 물체의 속도를 갖다가 우리는 상대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대 속도 계산 공식은 알고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상대 속도를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물체의 속도에서 물체의 속도 빼기 관찰자의 속도, 관찰자 속도. 이게 상대 속도 계산 공식이야. 그러면 물체가 누군지 관찰자가 누군지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좀 깨차고 있어야 되겠다. 상대 속도를 표시할 때 아래 첨자를 써서 VAB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래 첨자 쓰는 거. 물리에서 아래 첨자 쓰는 거는 딱 두 개 있습니다. 나중에 대단원 네 번째 가면 무슨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대단원 네 번째 가면 또 아래 첨자 쓰는 게 있는데 뭐지? 얘기 안 날 거예요. 상대 굴절률. 상대 굴절률 쓸 때 씁니다.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대단 네 번째에서는 굴절률을 n이라 쓰고 아래 첨자로 a, b 이런 식으로 막 쓸 거예요. 그래서 물리에서 두 개만 쓰니까 좀 잘 기억하고, 상대 속도는 자 VAB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를 읽어줄 때 A가 본 B의 상대 속도 이렇게 읽는다 그랬지만, 그래서 A가 본 B니까 B가 물체 VB 빼기 관찰자 V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었다. 알겠지? 그래서 예전에 문제 푸는 요령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선생님이 알려줬으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배경을 먼저 배울 겁니다. 너희들 특수 상대성 이론 왜 앞에 특수라는 단어를 붙입니까? 그럼 우리 상대성 이론 두 개 있지, 두 개. 하나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 하나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알겠지? 특수 상대성 이론이 1900년 초에 발표됐고 그 뒤에 10년이 지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상 예전 물리원에는 두 개가 다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안 나온다, 알겠지? 안 나오고 특수 상대성 이론만 나오는데, 쉽기는 당연히 얘가 빨리 나왔으니까 얘가 시킬 수 있다 맞지? 근데 알아둬야 될 거는 아인슈타인이 이거 갖고 노벨상 못 받았다 맞지? 이해를 해야 돼. 근데 그 당시 때 있던 과학자는 이해를 다 못해서 노벨상 안 줬다고 그랬지. 자, 배우는 순서가 보면요, 배경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가정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현상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아마 여기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시험 문제는 현상이 출시됩니다. 이건 워낙 쉬워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먼저 배경에 에테르라는 단어부터 한번 기억하세요. 에테르. 자, 이 에테르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19세기에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도 맥스웰을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근데 얘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빛이 전자기적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자기적 파동. 그러면 이 파동은 우리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이 뭐지? 파동 전달시켜주는 물질이 뭐예요? 매직이지, 매직. 선생님 목소리 음파 전달시켜주는 물질 공기. 맞지? 그래서 파동이면 매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당시 때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빛이 지금 전달되고 있잖아, 맞지? 그럼 빛이 전달되고 있는데 빛의 속도가 억수로 빠르거든요. 너희들 선생님 목소리 음파 잘 봐봐. 음파. 기체에서 속도가 빠르나 고체에서 속도가 빠르나? 소리는요. 고체가 빠르나? 기체는 1초에 340m밖에 안 가는데 고체에서는 소리가 1초에 5000m를 갑니다. 알겠지? 그러면 전달시켜주는 물질이 기체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전달 속도가 느려진다. 음파 같은 경우는. 근데 고체는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달 속도가 빠른 거야. 알겠지? 매질들이. 그러면 빛은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빠른데. 그럼 빠르다는 소리는 빛을 전달시켜주는 매질이 억수로 빽빽하게, 고체보다도 훨씬 더 빽빽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 매질이 이름이 뭐냐면 에테르. 이 에테르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에테르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단히 노력을 억수로 많이 합니다. 그 당시 때 알겠지? 그래서 어떤 친구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자, 지금 이게 지금 강물입니다. 강이다. 강에 강물이 아래로 3m/s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보트가 이 강물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3m/s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 강물을 거슬러서 3m/s로 올라가는 보트가 있다. 그랬을 때 지금 바깥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이 상황을 갖다가 들여다보게 되면 정지한 관찰자가 봤을 때 보면 얘 강물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 보트가 더 빠르게 느껴지겠지만 얘의 속도가 얼마로 보일 거냐면 6m/s로 보이고 얘한테 그 다음 얘한테 이 거슬러 올라가는 이 보트는 0m/s로 보인다. 그 이유가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착안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에테르를 찾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별이 있으면 얘가 빛을 이렇게 낼 거예요. 빛을 낼 건데 근데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할 거 아니야, 맞지?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지금 이쪽에서 지구가 이렇게 이동하고 이쪽에서는 지구가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우주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전달해주는 물질 에테르가 존재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봐라. 지구가 이렇게 움직일 때 에테르는 어디로 움직이냐면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맞지? 그 반대 방향으로. 맞지?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에테르 바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이동할 때는 에테르가 이렇게 에테르 바람이 움직이겠지, 맞지? 그럼 봐라. 지금 여기 있을 때는 빛이 이동하는 방향과 에테르 바람 이동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빛의 속력이 어떻게 보여야 돼? 빠르게 측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구에서 별빛을 바라봤을 때는 에테르 바람하고 빛하고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때는 빛의 속도가 느리게 측정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 지금 측정했을 때 빛의 속도가 다르게 측정이 되면 에테르는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얼마 걸려? 6개월 걸리지, 맞지? 그럼 6개월이 지나야만 우리 데이터를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6개월이 지나야. 근데 너희들 알다시피 이거는 직접적으로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가설을 설정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법이 아니라 기하학적 탐구 방법으로 저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많이 필요해. 자료가. 그럼 이 자료를 갖다 얻으려고 그러면 한 10,000개 얻으려고 그러면 이게 있습니다. 사람 죽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방법이 제일 좋긴 한데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누가 등장하냐면 미국의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 마이컬슨, 그 다음에 몰리라는 사람 두 명이다. 얘들이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컬슨, 몰리
시험 결과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로 노벨상 받았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뭐라고 이 사람들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처음에 여기가 반거울이 있습니다. 반거울. 그래서 반거울이 뭐야? 그러면 거울은 반사하는 거니까 반은 반사, 반은 통과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반거울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반거울에다가 뭐를 쏘게 되냐면 광원을 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이 갑니다. 빛이. 그래서 여기서 반사된 거 있지 맞지? 반사된 거는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뭐를 놓게 되냐면 여기다 거울을 뒀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갔던 게 이제 반사돼서 이런 식으로 오겠지 맞지? 이렇게. 그 다음에 반은 또 통과할 거 아니야. 그러면 반 통과된 빛 요것도 여기 거울을 갖다 여기 두게 되면 요렇게 와서 반사돼서 요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갖다가 했는데 어떤 예측을 했냐면 지금 요렇게 진행한 빛의 경로랑 요렇게 진행한 빛의 경로는 경로가 서로 틀리단 말이야. 그럼 경로가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에테르가 있다면 여기 빛이 도달하는데 시간 차이가 있어야 돼요. 시간 차이.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십 번, 수백 번, 수를 실험 많이 할 수 있지, 맞지? 그래서 엄청나게 실험을 많이 했는데도 동일하게 도달합니다. 동시에 도달했잖아요. 동시에 도달했고 실험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결론 에테르는 없다. 지금 아시다시피 너희들 빛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동입니다. 알겠지?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거다. 자, 그래서 이게 마이클슨 몰리 실험.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 배경이에요. 뭐라고?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지? 쉽게 외우고. 어렵지 않는 내용이라서 쉬고 할수 있나? 자,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해야만 현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았지?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 외우세요. 그냥 파란색으로 쓴다. 상대성 원리입니다. 첫 번째 가정이 상대성 원리. 그럼 상대성 원리가 뭔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상대성 원리는요. 일단 관성 좌표계에서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량은 다를 수 있지만 물리량은 다를 수 있지만 그거를 설명하는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내용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관성 좌표계에서 우리가 관성 좌표계라 그러면 관찰자가 정지 혹은 운동입니다. 그렇죠? 관찰자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현상을 해석하는가? 관성 좌표계입니다. 관찰자가 등속운동하면서 어떤 현상을 해석하는가? 관성 좌표계입니다. 거기에서
물리량은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그 다음 또 하나 또 기억해 줘야 될 게 있다. 뭐냐면 자기 스스로 등속운동 느낄 수 없다. 우리 지금 지구 자전한다고 지금 계속 돌고 있잖아, 맞지? 근데 우리 지금 못 느끼잖아, 맞지? 그래서 등속운동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바깥 다른 현상을 갖다가 관찰하지 않는 이상은, 알겠지?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용어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위에 첫 줄에 있는 글자 이제 요거를 갖다가 선생님 교과에 없는 내용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알겠지?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기 지면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정지에 있어요. 그럼 정지에 있으면 너희들이 힘이 꼴이 0이라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 상황을 갖다가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설명합니다. 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쟤는 지금 작용하는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할 거다? 계속해서 정지할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정지할 거다. 그 다음에 요 상황을 갖다가 이제 이쪽으로 5m/s로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 있지? 걔가 쟤를 해석할 거예요. 등속 운동하는 거. 그러면 이 등속 운동하는 지는 지 스스로 지금 등속 운동한다는 걸 못 느낀단 말이야. 어떻게? 얘가 해석했을 때는 나는 정지에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반대로 5m/s로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 왜냐하면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0이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근데 자, 봐라. 얘도 정지한 관찰자이기 때문에 관성작용이에요. 얘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이기 때문에 관성작용이에요. 관성좌표계에서 물리량, 얘는 계속정지, 얘는 등속운동. 물리량은 다를 수 있지만 그거를 설명하는 법칙. 자, 너희들 R점이 0이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한다. 이게 무슨 법칙이야? 관성의 법칙이지만 얘 관성의 법칙으로 설명했더니 그 다음에 얘도 보면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취성 운동한다 이거지. R점이 0일 때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취성 운동한다 이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도 뭐로 설명했냐면 관성의 법칙으로 설명을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 관성 좌표계에서 이 관찰자가 서로 틀리잖아. 이 관찰자에 따라서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석은. 그렇지만 그거를 설명하는 법칙은 동일하다. 그게 상대성 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 광속 절대 불변의 원리. 광속 절대 불변의 원리. 그거를 갖다가 기억을 좀 해주면 돼요. 말 그대로 광속 절대 불변의 원리는 이겁니다. 광속 C조리. 광속은 관찰자나 아니면 광원이나 그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하다. 광속은 무조건 일정하다. 얼마로? 30만. 3 곱하기 10의 8성 미터/s. 30만 킬로미터/s고 미터/s로 고치면
3 곱하기 10의 8승이 돼야 되겠지, 맞지? 자, 이거로 무조건 일정하다. 요 말이야. 자,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자, 발행. 우리가 실제적으로 과학의 발달사를 보면, 제일 처음에 과학이 발달했을 때, 뭐, 아리스토텔레스지, 맞지? 아리스토텔레스 과학에서 누구로 가냐면, 뉴턴으로 갑니다. 뉴턴에서 이제 아인슈타인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렇다는 소리는 이거 지금 1900년도 사람이잖아. 이게 1800년도 사람이거든. 당연히 아인슈타인은 뉴턴 과학을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다음 지금 얘가 우주선인데 100km/h로 지금 우주선이 가고 있어. 근데 우주선이 100km/h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화살이다, 화살. 화살이 200km/h로 가면 이거를 갖다가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관찰자는 화살의 속도가 얼마로 보입니까? 이마가 화살을 쳐다보면 얼마로 보이겠니? 200으로 보입니다. 알았지? 근데 바깥에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보면 이 화살의 속도는 이 100보다 빠르겠나 안 빠르겠나? 100보다 빠릅니다. 100 더하기 200 해가지고 300으로 보여요. 300. 이건 당연한 소리입니다. 뭔 말이냐면 너희들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지금 100으로 가고 있어. 근데 그 안에서 누가 달려. 그럼 그 달리는 애는 버스보다 더 빠르게 보여요. 알았지? 그걸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100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빛이야, 빛. 빛이 여기에서 가고 있어요. 빛의 속도, 요거. 그래서 요거를 요 안에 타고 있는 관찰자. 얘가 빛을 보면 속도가 얼마로 보이냐면 C로 보일 거야. 근데 바깥에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얘 속도를 보면 C 플러스 100이에요. 그러면 C 플러스 100으로 보인다는 소리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잖아, 맞지요? 뉴턴이 아니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합성하면 뉴턴 과학입니다. 알겠지? 뉴턴 과학으로 생각했을 때는 C 플러스 100인데 이게 빛보다 빠른 게 나오게 되면 지가 상대성 이론은 성립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아니다. 빛일 때는 적용이 안 된다. 무조건 C다. 빛보다 빠른 어떤 누구도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속 절대 불변 원리는 빛보다 빠른 어떤 누구도 나오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현 세계에서 빛보다 빠른 어떤 물질만 나오게 되면 특수상대성이 전부 다 틀렸습니다.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이제. 그래서 이 빛보다 빠른 어떤 물질도 없다고 얘기하는 게 광속 절대 불변 원리. 근데 이거 아인슈타인이 이거 얘기하고 나서 스스로 불안해. 왜냐면 빛보다 빠른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공격을 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저거는 뭔가 태클 걸게 없는데 저거는 태클 걸게 너무 많아요. 빛보다 빠른 것만 나왔으면 다 틀렸어요. 그래서 한 4년 전에도 이게 나왔었어요. 빛보다 빠른 중성 미자가 나왔다. 근데 그걸 발표한 데서 어디가 나왔냐면 전 세계에서 과학 협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협회 중에서도 제일 똑똑한 협회에서 그게 발표를 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상대성 이론이 다 틀리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그때 막 떠들썩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빛보다 빠른 건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다. 선생님이 책을 갖다가 어디까지 읽을 거냐면 112쪽만 읽을 겁니다. 나중에
요거를 갖다가 읽고 다음 시간에 현상들을 할 겁니다. 알겠지? 자, 책 좀 보세요. 자, 책에 A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배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1번에 상대 속도 줄만 좀 때려놓자. 자, 가로 1번에 상대 속도 운동하고 있는 관찰자가 본 물체 속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네모 있는 거 그거 줄만 때려놓자.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B의 속도 빼기 A의 속도인데, VAB는 VB 빼기 VA 그런 식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마이클슨 몰리 실험 줄 좀 쳐라. 마이클슨 몰리 실험. 그 다음 그 밑에 에테르도 줄 좀 주세요. 에테르가 뭐야? 그러면 매질이라고 했지. 이쪽에서 읽어볼게. 빛을 전파시키는 가상적인 매질 그거 줄만 칩시다. 그리고 뒤에는 19세기 과학자들이 파동이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므로 파동의 일종인 빛도 에테르라는 가상의 매질을 통해서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 그 밑에 화살표 줄쳐라.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거기다가 줄대로 놓으면 되겠다. 알겠지? 그 밑에 실험 장치 한번 보자. 과정. 광원에서 나온 빛이 반거울을 통해서 수직으로 나눠 진행한 후 반거울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거울이 반사돼서 다시 반거울을 통해서 빛 검출기로 들어온다. 예측. 지구 표면에서 에테르 바람이 있다면 에테르 바람의 방향에 대한 두 빛의 진행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빛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 차이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결과 1, 2, 3 그리고 보니까 1, 2, 3은 위에 갔다 온 빛이다. 맞지? 1-2, 3-는 오른쪽에 갔다 온 빛이다. 맞지? 그것들이 전부 다 동시에 도달한다. 결론. 빛의 속력 차이가 없으므로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3번. 관성계라고도 얘기하고 관성좌표계 줄쳐라. 관성좌표계. 그래서 관성좌표계가 뭐야? 그럼 B 줄쳐라. 정지 또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 그러니까 정지한 관찰자가 해석하는 거나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가 해석하는 걸 갖다 우리는 관성좌표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죠?